공자의 사람을 보는 9가지 지혜. 우리는 살아생전에 숱한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다. 누군가와 만나서 좋거나 싫고 헤어져서 아쉽거나 좋은 인간관계는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속고 누군가를 속이며 은원을 맺는다. 상대방을 믿었다가 늦게야 속은 줄 알고 낙심하는 사례는 흔한 일이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기운을 나눌 수 있어야만 행복이 열린다. 우리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 했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겪을수록 더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들은 흔히 상대도 자신도 서로의 부분을 보고 마치 전부처럼 판단하는 오류를 정당화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한다. 공자는 사람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거칠고 알기는 하늘보다 더 어렵다고 했다. 공자의 제자 중 담대자우와 제여가 있었다. 담대자우는 외모가 볼품없었지만 제여는 말이 고상하고 외모 또한 잘생겼었다. 공자는 담대자우보다 제여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담대자우가 덕을 지녔음을 알게 되었다. 제여는 말은 번지를 했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도 일어나지 않아서 공자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다. 이에 공자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한 자신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다. 외모만 보고 사람을 선택하면 담대자우를 잃을 것이요, 말씨만 보고 사람을 선택하면 제여를 잃을 것이다. 훗날 한비자는 공자의 그 말을 인용하며 사람 쓰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공자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하물며 그보다 못한 군주들의 안목으로는 결과가 뻔하다. 겉만 보고 사람을 쓰면 실패하지 않겠는가.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크게 실수한 적이 있던 공자는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9가지를 살펴야 했다. 무릇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거칠고 알기는 하늘보다 더 어렵다.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과 아침, 저녁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꾸미는 두꺼운 얼굴과 깊은 감정을 숨기고 있어서 알기가 매우 어렵다. 외모는 진실한 듯하면서도 마음은 교활한 사람이 있고 겉은 어른다운 듯하면서도 속은 치졸한 사람이 있으며 겉은 원만한 듯하면서도 속은 강직한 사람이 있고 겉은 건실한 듯하면서도 속은 나태한 사람이 있으며 겉은 너그러운 듯하면서도 속은 조급한 사람이 있다. 또한 의로 나아가기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하는 사람은 의를 버리기도 뜨거운 불을 피하듯 한다. 이것은 그가 하는 바를 보고 그 행동이 비롯된 이유를 관찰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편애하는가를 자세히 살펴서 성찰하면 어찌 그 사람됨이 감춰질 수 있겠는가라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보는 것은 관찰하는 것만 못하고 관찰하는 것은 성찰하는 것만 못하다. 사람의 행동에는 양식이 있으므로 그 반복되는 양식을 관찰하면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때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헤아리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 사람을 그나마 제대로 알아갈 수 있다. 논어, 위정편의 사람을 깊이 살피는 법이 제시되어 있다. 성기사, 즉 사람이란 남들이 다 지켜보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삼가고 조심하기 때문에 그 본 모습을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사사로운 점을 포착해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본심을 알아내려는 시도가 즐겨 사용되었다. 성이란 글자를 풀어보면 사소한 것을 들여다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장자 여러구에는 공자가 말했다는 구증이 나온다. 그러므로 군자는 사람을 쓸 때는 성기사를 하기 위한 9가지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 첫째, 충성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심부름을 시켜보라. 둘째, 공경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가까이 두고 써보라. 셋째, 재능을 알고 싶다면 번거로운 일을 시켜보라. 넷째, 지혜를 알고 싶다면 뜻밖의 질문을 던져봐라. 다섯째, 신용을 알고 싶다면 급한 약속을 해보라. 여섯째, 믿을 만한가를 알고 싶거든 재물을 맡겨보라. 일곱째, 절개를 알고 싶다면 위급한 일을 얘기해보라. 여덟째, 절도를 알고 싶다면 술에 취하게 해보라. 아홉째, 이성에 대한 자세를 알고 싶다면 남녀가 섞여 지내게 하라. 따라서 이 9가지 평가의 결과를 종합해서 알아보면 비로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람의 성품이나 능력 따위를 잘 알아보는 식견, 즉
지인지감의 네 단계에 대해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나을 때부터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것, 사람 보는 법을 배워서 사람을 알아보는 것, 겪고 나서야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것, 겪고서도 사람 보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다. 논어 위정편에도 사람을 보는 지인지감 세 가지 방법이 나온다. 첫째, 시기소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잘 살펴야 한다. 말과 행동을 잘 보고 그렇게 하는 까닭이나 이유를 알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관기 소유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여기에는 남의 말을 함부로 듣지 말라는 뜻 역시 포함되어 있다. 셋째, 찰기소한 말과 행동의 원인을 알았다면 그것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서 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즉, 품성과 사람 됨됨이를 살펴야 한다. 이것은 시와 관과 찰이 사람의 존재를 알아보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말이다. 즉, 시를 통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관을 통해 그렇게 행동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고, 찰을 통해 그런 행동을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지를 헤아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자의 사람을 보는 9가지 지혜를 살펴보았다.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9가지 지혜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리하였다. 첫째, 진정한 지혜란 말보다 행동에서 나타난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그의 인내심에서 드러난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선 사람은 진정한 신뢰를 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셋째, 사람의 품성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가장 잘 드러난다. 진정한 품성은 순간의 반응이 아닌 위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태도에서 볼 수 있다. 넷째, 겸손함은 지혜로운 이의 가장 큰 덕목이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의 표시다. 다섯째, 친구를 선택할 때는 그들의 가치관을 잘 살펴라. 자신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여섯째,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라. 삶의 어려움을 용기와 긍정적인 태도로 대면하는 사람은 진정한 강함을 가졌다. 일곱째,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하다. 용서는 약한 사람의 덕목이 아니라 강한 사람의 특성이다. 여덟째,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을 존경하라. 자기 반성과 성장의 능력은 지혜로운 사람의 중요한 특성이다. 아홉째, 사랑과 존중을 주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물질이 아닌 인간관계에서 오는 따뜻함과 사랑이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회자정리와 거자필반의 삶이다. 즉, 만남에는 헤어짐이 정해져 있고 떠남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옴이 있다는 뜻의 인생사를 피할 수 없다. 그렇기에 외나무다리의 악연으로 맺혀서 만나지 않게 내 살을 풀며 살아야 인생사가 평온하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은원관계를 피할 수 없지만 누군가를 원망하는 인생보다는 만남은 좋고 헤어짐에 아쉽고 그리운 사람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잘못 알고 믿다가 초래될 불행한 시행착오의 반복보다는 만나는 사람을 제대로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공자의 사람을 보는 9가지의 지혜와 현대를 살아가는 9가지 지혜를 우리의 삶에 잘 접목하여 자아 실현의 행복 인생을 살아갔으면 한다. 지혜오브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